이건 여러분의 얼굴형과 헤어스타일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을 봤을 때 헤어 길이가 좀 길어요. 그리고 앞머리가 없이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런 롱드롭 귀걸이를 껴주게 되면서 좀 더 우아한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는 제가 언니가 되어드릴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딱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손쉽게 매력을 업시킬 수 있는 소소한 꿀팁, 그 6가지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손쉽게 매력을 좀 업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헤어롤 그루프와 그리고 뿌리 볼륨 집게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개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이소에서도 팔고 뭐 올리브영 가면 팔고 어디서든 이게 다 파니까 이거 별로 그렇게 막 이게 그런 효과를 주나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1,000원이지만 진짜 10만원 이상의 가성비를 가져다주는 진짜 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 제 손이 집게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가르마가 있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이 가르마를 어디로 타든지 간에 뿌리 볼륨 집게가 있어요. 그 뿌리 볼륨 집게를 여러분들이 샤워하고 머리 다 말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다가 꽂아두는 거예요.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꽂아두고 또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 꽂아두고 그냥 가르마가 타는 부분에 여기를 2개를 꼽아둔 다음에 그냥 화장 메이크업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좀 앞머리가 있는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헤어롤 그루프를 내가 말아두고 준비를 하는 거 정말 효과가 정말 좋아요. 왜 우리가 뭐 청담동이든 아니면은 그냥 헤어숍에 가서도 드라이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헤어에 대해 잘 모르면은 그냥 드라이를 받았을 때 되게 드라마틱한 연출을 주는 게 뭔가 뽀글뽀글한 그런 웨이브 컬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컬링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선 디테일 같은 게 꽤나 좀 드라마틱한 거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런 헤어스타일을 잘 모르는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뿌리 볼륨을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유진님, 저는 머리카락이 좀 너무 모발이 얇아서 그걸 꼽아놔도 금방 힘이 죽어버려요. 그런 분들은 이걸 꼽아놓고 나서 나중에 나가기 전에 이제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좀 쐬어주세요. 뜨거운 바람을 조금 쐬어준 다음에 진짜 소프트한 스프레이 있거든요. 그거를 칙 뿌려주면은 그게 떡지지도 않고 잘 볼륨이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메이크업 부분이에요. 메이크업도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그런 능숙도라던가 아니면은 내 분위기에 맞춰서 뭐 웜톤 메이크업, 쿨톤 메이크업 아니면은 좀 어떤 차분한 분위기의 메이크업, 뭐 귀여운 이미지의 메이크업 등 분위기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한 가지의 그 꿀팁을 드리고 싶은 게 그 글리터를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떤 소개팅 자리를 가거나 아니면은 모르는 사석에서 여성분을 만났을 때 유독 되게 눈에 띄는 여성분이나 기억에 남는 여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평소 하는 메이크업을 보고 나면은 다 글리터를 조금씩은 하고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메이크업을 얼마나 잘했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눈을 잘 마주쳐요. 근데 눈 주변이 되게 반짝반짝 거리면서 눈을 마주치게 되면은 그 사람 주변에 후광 비춘다? 스포트라이트 받는다는 것처럼 눈을 마주치는데 그 여자의 눈이 되게 조금 반짝거리는 게 있으면은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남게 되고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글리터를 얼만큼 활용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뷰티 유튜버를 보면 빠르겠지만 정말 소량만 사용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아이라인을 진짜 좀 진하게 그리고 블러셔를 또 얹고 하는데 너무 눈두덩이랑 이제 애교살 쪽에 많이 바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군성 그냥 찍어 바른다는 생각으로 살짝만 반짝거리는 그 느낌이면 전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의 목소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는 늘 대화를 하면서 귀를 통해서 말을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어떠한 남자를 만나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간에 이 목소리라는 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날 때는 항상 어떻죠? 긴장이 되고 어색하고 낯간지럽고 그러면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발성 자체도 안으로 먹는 소리를 내게 되면서 내가 좀 많이 무거워져요. 그러면은 내가 무거워지고 뭔가 긴장되어 있는 모습을 그 사람에게 비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얘 왜 이렇게 긴장했지? 그런 이미지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하나를 신경 쓰면 되는 거는 이 목소리를 반음에서 한 하는 정도까지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면서도 교육이 많이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남자들은 제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반대로 목소리를 낮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신뢰감이 가는 목소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남자와는 다르게 여자들은 목소리의 음이나 피치 자체가 좀 높죠. 그리고 좀 더 중저음의 목소리보다는 피치가 있는 게 여성스럽다라고 느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가 남자를 만나는 마음에 조금은 어색해져서 내가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내가 소리를 높여서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남자에게 비춰질 때는 나는 목소리만 높였을 뿐인데 되게 이 사람이 생기 있어 보인다던가, 이 사람은 나한테 분명 관심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들은 곧 여러분들이 좀 더 매력적인 여자로 비춰지는데 한몫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패션 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패션 부문에서도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이 어떤 패션에 대한 코디를 할 때 다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예쁜 거,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 잘 어울리는 거를 입는 게 그게 곧 남자들한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이 하의를 코디할 때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종아리. 자, 여러분들이 다리 라인을 봤을 때 물론 되게 골반도 신경이 쓰일 거고 엉덩이 라인도 신경을 쓰일 거고 그리고 뭐 다리 길이나 아니면 발목 등등 신경 쓰이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남자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결국 여러분들의 패션을 보고 하체 라인을 보고 되게 좀 뭐 다리 이쁘다던가 아니면은 되게 좀 매력적인 몸매다라고 느끼는 그 기준은 결국 이 종아리를 어떻게 커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다리가 휘지 않고 그냥 종아리에 알이 없는 스타일이라면은 그냥 스키니 바지를 입는 게 좀 비교적 되게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종아리에 좀 알이 있는 스타일이라면은 차라리 롱치마를 코디해 본다거나 아니면 그 하이웨스트 세미 부츠컷 슬랙스 스타일 있죠. 그런 스타일로 내 허벅지에서 무릎까지는 슬림하게 떨어지지만 종아리에서부터는 그 알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느낌으로 커브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발이에요. 신발. 이 신발을 코디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신발을 어떻게 어울리는 걸 찾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발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는 발목이 얇은 분들이 있을 거고 두꺼운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 여러분들 발목이 좀 얇다면은 그 발목을 노출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냥 발목을 다 덮은 앵클 부츠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로우 컨버스 같이 그런 천소재 라이트한 신발이나 아니면은 단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이 얇으면 얇을수록 좋아요. 아니면 만약 힐을 신는다 하더라도 완전 앞이나 뒤가 다 막힌 그런 거 말고 뭐 뮬 스니커즈라던가 아니면은 스트립 디테일이 달려있는 카이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오픈토도 괜찮고요. 결국 그런 신발을 라이트하게 가져가면은 내 발목이 얇은 게 더 강조되기 때문에 좀 더 여성적인 매력이 돋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비교적 내 발목이 조금 두껍다라면은 신발을 좀 더 크게 신는다거나 아니면 힐을 신을 때도 앵클 부츠처럼 좀 무거운 걸 신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의를 입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상의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딱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는 무조건 어깨와 내 머리 비율만을 생각을 하면 돼요. 옆구리 라인이 어떻고 내 가슴 사이즈가 어떻고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기초는 그냥 무조건 머리와 어깨 이 비율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비교적 어깨가 좁아서 난 머리가 큰 게 아닌데 머리가 커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딱 달라붙는 옷들 있죠. 그런 옷들은 피해야 돼요. 내가 허리가 되게 잘록하고 골반이 좀 이제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냥 쫙 달라붙는 그런 니트 같은 걸로 이제 코디를 한 거예요. 근데 난 어깨가 진짜 좁아요. 그럼 이게 남자들은 여러분들의 허리 라인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깨부터 먼저 보여요. 여러분의 머리 크기부터 먼저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벌룬 디테일이 들어가는 그런 셔츠라던가 혹은 블레이저처럼 어깨 각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코디를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의 어깨가 넓다면은 상의는 최대한 그냥 딱 달라붙는 걸 일단 입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가로가 좀 길어 보이는 거 걱정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선을 세로로 분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디를 해야 되는 건 롱가디건을 입어준다거나 아니면은 롱치마를 입어준다거나 아니면 투피스를 입는 것보다는 원피스를 입어서 위아래로 그 균형감을 통일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우리가 이번에는 액세서리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액세서리를 여러분들이 고를 때에는요, 딱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베이스로 지켜줘야 되는 거는 컬러 톤을 매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지는 실버링을 끼고 있는데 목걸이는 뭐 로즈 골드고 귀걸이는 뭐 그냥 옐로우 골드예요. 근데 팔찌는 화이트 골드야.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그냥 완전 언밸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지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반지가 실버면은 뭐 귀걸이도 같이 실버로 통일을 시켜준다던가, 내 목걸이를 자주 하고 다니는 게 로즈 골드예요. 그러면은 내 귀걸이도 로즈 골드로 통일을 시켜준다던가 등 그냥 어떤 액세서리를 하든 간에 일단 베이스는 컬러 톤을 매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좀 더 심화 과정을 들어간다면 이제 여러분의 퍼스널 컬러에 따라서 골드 컬러가 잘 어울리시는 분이 있을 거고 실버 컬러가 잘 어울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내 퍼스널 컬러 잘 몰라. 그러면은 무난하게는 그냥 여러분들이 로즈 골드를 하면은 진짜 반 이상은 가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볼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이 얼굴이에요. 바로 이 가슴 위에서부터를 제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 이 귀걸이라는 것과 목걸이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걸이라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귀걸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자로 쭉 떨어지게 되는 그런 롱드롭 귀걸이가 있고요, 딸랑딸랑 달려있는 그런 드롭 귀걸이,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포인트만 줄 수 있는 심플한 귀걸이가 있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중에
반면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 귀걸이가 되냐면은 이건 여러분의 얼굴형과 헤어스타일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을 봤을 때 헤어 길이가 좀 길어요. 그리고 앞머리가 없이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런 롱드롭 귀걸이를 껴주게 되면서 좀 더 우아한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내가 반대로 쇼컷이야. 앞머리도 있어. 좀 귀여운 느낌이 강하다면 그때 이제 좀 그냥 드롭 귀걸이나 아니면은 포인트만 줄 수 있는 그 심플한 귀걸이를 해주게 되면은 그 여성스러운 시크함이 좀 더 묻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형에 대해서도 좀 더 한번 짚어보면 좋은 게 내가 턱선이나 광대처럼 좀 얼굴형을 봤는데 각진 게 있어. 그럼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이런 롱드롭 귀걸이는 그냥 피하셔야 돼요. 그냥 귀걸이를 아예 안 하시거나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귀걸이를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반면에 내가 좀 둥글둥글하고 이목구비가 연하다면은 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냥 반드롭 귀걸이나 아니면 그냥 심플 귀걸이를 좀 화려한 걸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비교적 내 얼굴이 좀 밋밋하지만 귀걸이가 화려하기 때문에 그 반전된 분위기를 연출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에 꿀팁을 얹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목걸이 있잖아요. 루이 땡땡의 그 V자형 목걸이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얼굴은 조금은 둥글둥글하지만 V자형 목걸이로 내가 각진 느낌을 살려주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얼굴 안 통통한데?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또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이거는 진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권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이걸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자로 다시 태어난다면 난 분명 이거는 꼭 한다라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딱 15만 원이 있어요. 나 자신을 치장하는 데 있어서 나는 딱 15만 원만 쓸 수 있어.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고 그냥 가장 이걸 할 거다 싶은 게 보톡스와 윤곽 주사예요. 이 보톡스와 윤곽 주사는 여러분들이 맞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안 맞아보신 분이라면 걱정도 참 많을 거예요. 부작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99%는 부작용이 날 일이 없어요. 자, 이거는 비싸지도 않아요. 딱 15만 원 정도 밑으로 내가 보톡스와 윤곽 주사를 정말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효과는 저도 뭐 성민아웃을 하자면은 제 얼굴에 이미 전 10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15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내가 뽑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뭐 한 150만 원 정도의 가성비를 내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생각해야 돼. 그럼 나머지 135만 원어치는 그럼 어디로 나타나는 거냐? 아픔에서 드러나요. 이건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막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은 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뻐져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좀 더 예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성형이란 말이에요. 성형. 근데 이 성형이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딱 성형을 해야지 내가 좀 더 완전 예뻐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그 미의 기준에 있어서 80%는 얼굴형과 그 윤곽에 의해서 결정나요. 그 여자가 아니면 그 남자가 근데 이 윤곽 주사 보톡스가 내 얼굴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도 뭐 댓글 보면은 제 턱선이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걸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윤곽 주사를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그리고 여기도 맞고 그리고 여기는 보톡스를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풀페이스로 뭐 몇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지만 정말 이 보톡스와 윤곽 주사는 아픈 만큼 가성비가 정말 엄청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